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꿈쌤입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죠. 최근 일본에서는 이 히키코모리가 중장년 세대에서 급증하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왜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증가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실상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는 아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가 벌써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히키코모리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히키코모리는 일본어로 틀어박힘이라는 뜻의 단어로 주로 집안에만 틀어박혀 타인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현상이 처음 주목받았던 1980년, 90년대에는 10대 청소년들이 왕따, 이지메라고 하죠. 이 이지메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생활하는 것이 히키코모리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히키코모리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생활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80대인 부모가 연금을 받아 중장년이 된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이른바 8050 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9060 문제로까지 확대한다고도 하니까요. 이런 8050 문제, 9060 문제는 부모와 자식의 지역사회 고립과 빈곤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은둔 자녀와 동반 자살을 감행하거나 40대, 50대 중년의 자녀가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히키코모리의 비율이 중장년층에서 급속하게 증가하여 그 수가 10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장년층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문제는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의료 서비스나 사회복지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므로 국가의 부담도 커집니다. 고령화 사회 일본에서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향후 몇 년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은 원래부터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러한 개인주의 성향은 더 강해지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약화되면서 중장년층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외부와 단절되곤 하는 것이 히키코모리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히키코모리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이러한 문제를 겪을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게 됩니다. 다음은 히키코모리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키코모리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과 불안입니다.
개인의 고립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가족에 대해 부담이 됩니다. 히키코모리 상태인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 남은 가족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사회적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상담, 재활 프로그램,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해집니다. 다음으로는 고립된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가치관이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공적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목표를 설정해서 사회와의 접촉을 늘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집 밖으로 나가 산책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기 등 작은 목표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와의 접촉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일상 루틴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생활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즐거움을 찾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라든지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요리 등이 있겠죠. 다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직접적인 대면 교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하며 점차 사회적 관계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와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히키코모리 상태에서 벗어나고 사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급증하는 중장년 히키코모리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이웃나라 일본의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중장년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